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과일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밤새 응급실에 누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늘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74세 김순희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김 어르신은 과일을 넉넉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복통이 심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거실에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윗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뭉쳐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 드신 과일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계절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과일이었지요.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어도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때로는 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의학과 노년기 건강을 30년 넘게 지켜온 김용태 의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김순희 어르신과 같은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본인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오게 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과일이 어르신들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주 흔한 과일일수록 잘못 드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김 어르신을 응급실로 데려온 바로 그 과일이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과일입니다. 이 어르신들에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감에 들어있는 성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감은 제대로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 염증 완화, 시력 보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 특히 떫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탄닌은 위 속의 단백질 및 위산과 결합하여 딱딱한 응고물 위석, 비소알 헌을 형성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위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김순희 어르신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며 잔군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응고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음식물과 섞여 커다란 위석이 되어 복통 소화 불량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식사 후 감을 넉넉히 드셨지만 그 선택이 결국 응급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과일은 건강한 디저트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는 이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원칙, 꼭 잘 익은 감이나 곶감처럼 떫은 맛을 없앤 감만 드세요. 익지 않은 감에는 활성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 입 안에서 떫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탄닌은 위에 들어가면 위산과 단백질과 결합해 딱딱한 위석 베소알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이 충분히 익었거나 건조 과정을 거쳐 곶감이 되면 탄닌 함량이 크게 줄어들어 위석 형성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감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원칙,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는 감을 피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비어 있어 탄닌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 구역질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위산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탄닌이 단백질과 더욱 강하게 반응하여 큰 위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밥이나 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와 식사 사이 위가 너무 비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을 때입니다. 셋째 원칙 소량만 드세요. 한 번에 작은 감 한 개 주 2,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운동 능력이 약해져 있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부담이 큽니다. 탄닌은 소량이면 별 문제 없지만 많이 쌓이면 위에서 중화되지 못하고 위장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당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워 당뇨나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만이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수분도 많고 보기엔 아주 순해 보이는 과일이죠.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처럼 식탁 위에 오르는 그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혈액을 맑게 하려고 포도를 먹어요. 심장에 좋다길래 챙겨 먹고 있어요. 치아도 약해져서 부드러운 포도가 제일 먹기 편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편안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시고 결국엔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고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한 상태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됩니다. 사실 포도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으면 포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기능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K,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어 소화와 혈압 조절 세포의 노화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포도의 효능을 지나치게 믿고 심지어는 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먹을수록 혈액이 맑아지고 젊어지고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물을 포도즙으로 바꿔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도는 단당류, 특히 과당, F룩토세, 이 많은 과일입니다.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감당하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포도를 식사 후에 한두 송이씩 드시거나 포도즙을 진하게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혈당과 칼륨 수치가 확 오르면서 몸에 수분이 정체되고 소변이 자주 나오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 껍질과 씨앗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냥 삼키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이 껍질과 씨앗이 장에 큰 부담을 주고 복부 팽만 변비, 심지어는 약물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 번에 10, 15알 정도 공복이 아닐 때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 정기적으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진한 포도즙은 피하고 식사 직후에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소화가 어렵다면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뒤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포도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포도는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과일만 잘 먹어도 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 이야기한 포도처럼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자주 섭취하면 피로감, 부종,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도보다 더 익숙한 과일 바로 배입니다. 명절 결혼식 집들이 때면 우리는 항상 크고 윤기 나는 배 한 쌍을 선물로 챙기곤 합니다. 달고 아삭하고 시원한 한국 배는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배만큼 한국인의 식탁과 문화에 깊이 들어온 과일도 드뭅니다. 배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불고기 양념에도 들어가고 김치 담글 때 넣는 경우도 있으며 갈비찜, 냉국 각종 소스에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 사용됩니다.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과일로 그 맛뿐만 아니라 순수함과 효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배는 일본에서도 가을에 얇게 썰어 차와 함께 마시거나 전차의 요리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칼칼할 때, 가래가 끓을 때 혹은 속을 편하게 하려고 매일 배를 챙겨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너무 익숙하고 해가 없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배는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자주 많이 먹으면 비위가 차가워지고 그로 인해 복부 팽만 묽은 변, 손발 냉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하거나 체질적으로 속이 찬 어르신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는 과당 프룩토세, 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달콤하지만 결국은 당분이죠. 저녁에 드시거나 식사를 대신에 배만 드시는 습관은 혈당 변동을 유발해 한밤중에 기력이 떨어지거나 자주 소변을 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배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1사1루개 정도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고 식사 직후는 피해 주세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중간 시간대나 점심 후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속이 냉하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은 배를 살짝 쪄서 드시거나 생강을 얇게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배즙을 물처럼 매일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하며 당뇨나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는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당한 선을 지킬 때에만 건강을 돕는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한국에서는 체리가 더 이상 귀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어디서든 탐스럽고 붉은 체리 한 팩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포장에는 슈퍼푸드 노화 방지 식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죠.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체리를 드시거나 식후 디저트로 혹은 저녁에 차와 함께 즐기기 위해 체리를 구입하십니다. 체리는 또한 건강을 생각하는 고급 선물로도 자주 선택됩니다. 실제로 체리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 숙면 유도, 관절염, 완화, 기억력 개선,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체리를 많이 먹을수록 잠이 잘 오고 몸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체리는 당분도 많고 특히 소르비톨, 솔비톨이라는 자연 당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 설사, 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이 약하거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체리를 많이 먹으면 수분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무기력 잦은 야뇨, 오히려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리는 저녁에 먹어야 숙면에 좋다고 믿지만 너무 늦은 시간, 특히 차가운 상태로 식사 직후 드시는 경우는 오히려 장을 자극해 소화불량, 역류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리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7, 10알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지는 마세요.
오전 중간 시간대나 이른 오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는 피하고 실온에 10, 15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껍질이 얇고 매끄럽기 때문에 꼭꼭 씹어 드세요. 급하게 삼키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의학적 팁 하나 드리자면 체리의 한겸 효과와 숙면 도움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잠자기 2~3시간 전에 체리 몇 알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체리 속 멜라토닌이 더 잘 흡수되고 복부의 부담도 덜어주며 장 기능을 안정시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작고 귀여운 외모 뒤에 숨어 있는 강한 성분들을 알고 나면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을지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한 잔의 매실청도 마시는 시점이나 방법이 잘못되면 몸을 피곤하게 하고 메스껍게 만들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한국의 청매실, 즉 매실입니다. 이 과일은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맑고 청량한 이미지 해독과 건강을 상징하는 손맛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매실은 거의 모든 집 부엌에 있습니다. 매실청, 매실주, 매실장아찌는 물론 양념장, 조림, 냉국 등 수많은 요리에 매실이 들어가고 간을 해독하고 기침을 완화하고 소화를 돕는 민간 요법으로도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실을 잘못 섭취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성 중 하나인 시안화물 찬이데, 이 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매실에는 아미그달린 아믹달린 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본래 독성이 없지만 매실을 생으로 먹거나 씨가 으깨지거나 숙성이 충분하지 않은 매실청을 마시게 되면 이 아미그달린이 몸 안에서 시안화수소 헤드로겐 찬이데로 전환됩니다. 시안화물은 세포 차원에서 산소 사용을 차단하는 산소 절단 독입니다. 호흡은 하고 있어도 세포는 질식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뇌,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를 마비시켜 수십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입니다. 체중이 50, 70kg인 성인은 단 1.5개 시안화물, 즉 손톱만 한 양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507kg의 소 한 마리도 단 한 개 시안화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매실청, 혹은 직접 담근 매실청을 2~3달만 숙성하고 마시는 경우 여전히 높은 아미그달린 함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숙성된 매실청은 여전히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아미그달린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6, 9개월 이상 숙성해야 독성 물질이 안전수치 이하로 내려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매실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매실 절대 금지 씨앗도 절대 씹지 마세요. 매실청은 반드시 6, 9개월 이상 숙성된 것만 사용하세요. 드실 때는 작은 티스푼 1, 2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공복에는 피하고 물을 대체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자기 직전엔 피해야 합니다. 소화 자극과 야간 변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실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때때로 방심을 부릅니다. 시간을 들여 제대로 숙성시키고 방법을 알고 먹는다면 여름날의 매실 한 잔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도 유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서 작은 배려, 작은 조절 하나만으로도 건강은 달라질 수 있고 노년의 삶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과일은 적절한 시간에 드시고 너무 차갑지 않게 적당한 양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식사 하나가 하루하나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충분히 누리고 더 가볍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식사도 물 한 잔도 걸음 하나도 몸의 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더 부드럽고 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김용태 의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푹 주무시고 맛있게 드시고 자식들과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돌보는 일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